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 때문에 더 속상하다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여자친구가 여기에 글을 올려보라고 해서 올려봅니다. 저와 제 여친, 처음 시비 건 여자와 시비 건 여자 일행, 이상 4명이 등장인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나가다가 답답해서 외식이라도 하자며 집 근처 술집에 갔어요. 술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여자친구랑 같이 화장실에 갔고, 제가 먼저 나와서 여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술 취한 여자가 다리도 못 가누면서 여자 화장실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피해서 기다렸고요. 참고로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고 화장실이 건물 내부가 아닌 실외에 있는 곳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여친이 나오는데 술 취한 여자, 시비녀가 여친을 째려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씨. 비슷하게 말하면서 여친은 저에게 오면서 어이없단 표정으로 그 여자에게 뭘 째려봐 라고 말했고, 그 여자는 우리 쪽으로 뭐라고? 하며 다가왔고요. 그렇게 술집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으려는 중 상황에 있지도 않은 시비녀 친구가 와서는 무슨 일이냐, 내 친구한테 왜 그래 하는데 시비녀가 쟤네들이 시비 건다고 친구한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여친은 너가 먼저 째려보며 시비 걸지 않았느냐 말했고, 저는 싸움이 커지는 게 싫어서 일단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2명은 일단 많이 취해 보였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전 말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친 입을 손으로 막으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여친이 좀 약하기도 하고 제가 힘이 센 나머지 여친이 1, 2m 옆으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2번 정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 여친은 왜 자기한테 그러냐며 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친 입장은 상황을 전혀 보지도 않은 시비녀 친구가 시비녀 편을 들며 왜 그러냐 큰소리치고 있는데, 너는 상황을 다 같이 있어 놓고 오히려 날 밀치고 나한테 소리치냐 이겁니다. 전 나름 상황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인데 정말 잘못된 건가요? 글을 올리라면서 여친이 전해준 자기 입장은 소리 지르며 같이 싸워줬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싸우긴 했지만 상대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고 그 사람들이 적반하장을 하며 나오는 억울한 상황에 왜 본인 입을 틀어막고 밀치냐 라는 거예요. 자기를 욕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였겠냐. 같이 싸우진 않더라도 헛소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용하라고 하고 처리했어야 하는 거다 라고 합니다. 저 때문에 상황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 책임 전가하려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친은 끝까지 너가 먼저 시비 걸었다고 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을 세게 틀어막았고 억울한 상황에 본인에게 발언권을 빼앗고, 본인이 나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들을 들었다고 너무나도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했다고요. 나중에 싸움 끝나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내 앞에서 등신인 건 좋아도 나한테 당당하고 막하고 남들 앞에서 순한 양인 건 아닌 것 같다. 대충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싸움 중에 시비녀 친구가 제 여친 손을 먼저 쳤고 여친이 어딜 치냐며 같이 쳤습니다. 뭐 때린 수준은 아니고 서로 기분 나쁘게 친 정도예요. 나중에 제가 여친을 제지하면서 더 큰 싸움이 되긴 했고요. 그러다 경찰이 왔고 각자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진술서 쓰고, 저는 자꾸 저에게 뭐라고 하는 여친 때문에 화가 나서 난 네 일에 신경 쓸 생각 없다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말에 또 상처받았겠죠. 그리고 그 시비를 건 여자들이 갑자기 119를 불렀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체 본인들이 시비 걸고 뭔 상황인지, 돈 뜯어먹으려는 사기꾼인가 싶더군요. 여친이 하는 말은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면 화가 나서 싸웠을지언정 이를 이렇게 키우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먼저 시비 건 건 상대편인데도 상대방 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점과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 너무 억울해서 싸움이 이렇게 커졌다 랍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한 명은 술 취했고 한 명은 상황을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인정을 하겠나요? 본인 앞에서 본인을 욕한 걸 다 보고도 오히려 본인에겐 힘으로 제압해서 조용히 하라고 말로 해결하자 하고 본인한테 소리 지르는 씨비녀들 얘기는 들어주고 있는 꼴이 너무나 슬프고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자 했어요. 먼저 잘못은 상대방이었지만 어쨌든 같이 싸운 상황이니까요. 그 일로 여친도 많이 상처받고 그 여자들은 119 부르고 진술서 쓰고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계속 저를 탓하는 여친 때문에 이틀간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있네요. 큰 폭행은 없었는데 헐리우드 액션하며 119 부른 여자들도 웃기고 괜히 술 한 번 먹으러 갔다가 여친이랑 사이만 틀어진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여친에게 먼저 연락해봐야 할까요? 그리고 쌍방폭행으로 진술서 작성한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추가. 안녕하세요. 본문 글 내용의 여친입니다. 남자친구가 자기가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냐 라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해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글은 제가 남친 입장에서 작성했습니다. 대다수 댓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친이 찌질한 성격은 아닌데 왠지 저한테만 엄격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화나는 걸 소리 지르는 꼴은 못 봐요. 어제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한 끝에 남친 의견은 이겁니다. 첫 번째, 난 어떤 상황이든 술 취한 사람 상대 안 한다. 두 번째, 먼저 시비는 그쪽이지만 그렇게 짚고 넘어갔어야겠냐. 세 번째, 난 너가 그렇게 싸우는 게 싫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똑같이 욕하고 소리치며 싸워야겠냐. 그런 모습이 싫어서 너한테 그만하라고 한 거다. 이 세 가지가 요지고요. 제가 아무리 씨비녀들 앞에서 남친이 저에게 한 행동 때문에 모멸감이 든다, 수치스럽다, 진짜 이건 아니다 얘기를 해도 이해 못하고 어이없단 듯이 웃어요. 별일 아니래요. 전 진짜 그 다음날 눈을 뜨기 싫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우울했거든요.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요. 평생 갈 것 같은 수치심에 정신의학과 상담도 알아봤어요. 그런 사소한 시비 때문이 아니라 그 술주정뱅이들 앞에서 남친이 저한테 한 행동 때문인 거죠. 진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건 알았는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도 모르다니 너무 슬프더군요. 그 사람 때문에 점점 목소리는 높아지고 저만 피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오히려 저에게 실망했대요. 제가 남친에게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동영상이라도 찍으라고 했거든요. 평소 하는 거 보면 나서줄 거란 생각도 없었지만 오히려 저에게 힘을 쓸 줄은 몰랐죠.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동영상이라도 찍으라고 했는데 핸드폰은 들지도 않더군요. 댓글 중에 한 분이 화장실에서 오래 있었나 보다 했는데 화장실에 맨몸으로 갔고 작은 볼일만 보고 손 씻고 바로 나왔습니다. 술 취한 여자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잘 알 줄 아세요. 그리고 늦게 나왔단들 그러는 게 정상인가요? 뭐 시비 거는 여자를 안 만났다면 베스트고 저도 뭔 미친년이 다 있어 라며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이미 기분이 상해서 싸움이 일어난 상태에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저에게 한 행동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뭐 어떤 댓글 중에는 그 여자들이 이뻤나 보다, 현 여친이 별로였나 보다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욕하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무리에서도 외모로 빠지지 않는 편이고 남자친구가 쫓아다녀서 사귀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들 면상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외모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뭐 외모가 그랬단들 그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이게 제가 쓴 글이다 보니 어제 남친과 대화한 내용을 곱씹어 남친 편에서 조금 더 내용을 덧붙여 보자면 싸움의 시작은 상대방이었으나
시비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도 약올라 큰 소리를 냈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그만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상황에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조용히 처리하려고 가만히만 있는 남자친구한테 동영상이나 찍으라고 했고요. 근데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 시비녀 둘은 쿵짝이 되어 오히려 저를 유린하는 느낌이 드니 화가 많이 나서 같이 싸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리가 높아지니 제 입을 틀어 막았고 손바닥으로 입을 밀친 거죠. 전 1, 2m 떨어져 나갔고 계단에 있어 중심을 못 잡았으면 넘어졌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시비녀들 앞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남친한테 다가가서 뭐 하는 거냐, 왜 나한테 그러냐 라며 소리를 질렀고 남친은 다시 손바닥으로 입을 밀치며 다시 계단 밑으로 1, 2m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으로 밀면서 그만해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요. 그 여자들한테는 한 번도 소리 안 내고 조용조용 얘기하더니 참. 그러다가 저는 그런 취급을 받고 더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 상대 여자들은 얼마나 우릴 만만하게 봤으며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느껴졌을까요?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하고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바로 옆에 있던 남자 화장실로 저를 쳐 밀었고 전 문 열라고 하면서 문고리를 당기다가 남친 힘에 못 이겨 남자 화장실에서 또 넘어졌고 힘을 감당 못하고 전 어쩔 수 없이 남자 화장실에 갇혀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제 톡에 남자 힘 어떨 때 센 거 느끼냐 이 글을 보고 저는 딱 이때 상황이 떠오르더군요. 등신같이 가만히 있을 거면 내가 해결할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한테만 힘을 쓰니 당해낼 수가 없었고 발언권도 빼앗기고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것도 내 사람이 이러고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고요. 저를 화장실에 밀어넣고 상황은 시비녀들이 소리를 지르며 제가 어쨌다 저쨌다 헛소리만 하는 시비녀들 말을 다 들어주더니 아주 조용하고 정중하게 먼저 손을 치시지 않았느냐 등의 말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다고 어제 말하더라고요. 물론 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시비녀들 목소리만 우렁차게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말하네요. 아니, 어떻게 안 해도 되는데 왜 나를 제지하고 나에게 힘을 쓰냐 이건데 본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이런 건 그냥 제가 큰 소리로 싸우고 더 큰일 날까봐 그냥 저를 제지한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듯합니다. 댓글 중에 포청천 납셨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네요. 남친은 제 행동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술 취한 여자들이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그냥 피하고 마는 거고 저의 그런 모습이 싫어 그 시비녀들 앞에서 저를 모욕한 거죠. 내가 정말 잘못했더라도 그런 행동은 아닐 텐데 정말 이해를 못해요. 말을 해도 너가 잘못했대요. 왜 싸우고 욕하냐고 왜 소리 지르냐고 하네요. 저보고 이기적이래요. 미치겠네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시비녀들이 더 그렇게 적반하장하며 119까지 부른 이유가 그들 보는 앞에서 제 입을 세게 막고 화장실에 가두는 그런 행동을 하니 술 취한 지네들도 지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쉽게 본 거겠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여쭙니다. 저희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고 내년쯤 결혼 예정입니다. 둘 다 30대 초중반입니다. 남자친구는 사귀기 전에도 그랬고 사귄 후에도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를 절대로 안 시키고 쿨한 엄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막상 사귀고 처음 뵙고 나서부터 시시콜콜하게 자주 카톡 또는 전화 연락이 오세요. 처음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가끔 전 여친 얘기를 하셔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왜 하시지 싶으면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요. 전 여친이랑 만날 때 아들에게 섭섭했던 점 등등이요. 남자친구한테 얘기해서 남친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한 뒤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어머니께서 연락 오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왜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시지 싶었어요.
주 2회 이상 하시고 내용은 별다른 거 없고 그냥 안부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 등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남친과 대화 중 어머니가 일반적인 남친의 엄마는 아닌 것 같다.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어머니는 일반적이진 않고 드물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를 시킬 엄마는 아니다 라고 해서 요즘은 밥해라 설거지해라가 아니고 연락 문제가 가장 큰 고부 문제일 수도 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아들한테 엄마 욕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냅니다. 즉 아들 여자친구에게 자주 연락하는 어머니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너네 엄마 이상하다 이고 너네 엄마 싫다 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마음 주고 정 줘서 그딴 소리 듣는 엄마가 불쌍하답니다. 그리고 엄마 때문에 자기가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엄마한테 열받고 화가 난답니다. 제 의도는 어머니가 싫다가 아니라 이런 어머니가 일반적이지 않다. 오빠가 아들이라서 며느리의 입장을 잘 모를 수 있고 아들들은 엄마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 솔직히 시집살이 안 시키는 쿨한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오빠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오빠 엄마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고 싫다 라고 해석해서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친구도 아니고 아들인 본인한테 엄마 욕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명에게 물어보면 990명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거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상하다, 싫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그럼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여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물으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남자분들도 많은 여기에 여쭙니다. 첫 번째, 아들 여자친구에게 자주, 평소에는 2, 3주에 한 번, 요즘은 일주일에 2, 3번 연락하시는 어머니가 일반적인가요? 두 번째,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욕인가요? 이 말이 너네 엄마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싫다 라는 말로 들리나요? 보통 남친 부모님과 연락하는 횟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특별한 날 아니면 따로 먼저 드리지는 않고 주로 어머니 연락 오시면 답장해드리는 정도인데 요즘 주 2, 3회예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모르시고 저를 통해 안부 전하십니다. 가끔 식사는 같이 합니다. 추가, 댓글이 많아져서 추각을 씁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니 연락을 안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몇 차례 연락 자제하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아버님은 거의 연락 안 오시고 어머니만 연락이 오시는데요. 이번에도 남친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가 엄마 불편하단다. 평생 얘한테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어머니랑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일단 있어보라고. 아직 크게 불편하진 않으니 나중에 너무 불편하면 다시 얘기할게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굉장히 온화한 스타일이시고 어머님이랑 남친은 불같은 성격이라서 대화 흐름이 얘 불편하단다 연락하지 마라 이러면 어머님은 그럼 평생 연락 안 할 거다 보지도 말고 평생 남남으로 살자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려도 돌려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남친과 어머님이 싸우고 3, 4년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해요. 즉 중간 역할을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엄마 욕을 자기한테 한 게 화가 난 거고 엄마 때문에 자기가 이런 소리 들은 게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저를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걸 불편해하는 게 우리 엄마는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아니어서 불쌍하다 랍니다. 나도 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다. 요즘은 결혼한 며느리한테도 연락 잘 안 한다. 딸 있는 집은 딸이 알아서 엄마가 그렇게 교육시키고 아니더라도 요즘 엄마들끼리도 그런 얘기한다. 내 주위에 남친 부모님이랑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람 없고 결혼한 친구들도 시어머니랑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가 엄마한테 얘기하겠답니다. 얘 불편하다니까 평생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실제로 저는 남친 어머니가 불편하거나 싫은 건 아니에요. 가끔 뵙고 식사하는 건 즐거워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 횟수가 잦아지니까 불편하다기보다는 신기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연락을 하시지? 아들한테 해도 될 얘기인데. 이런 생각으로 아직 불편함보다는 주위에서 본 적 없는 경우니까 신기함, 의문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한두 번이면 응? 뭐지? 할 건데 엥? 한 게 여러 번 있었어요. 제 생일날 어머니가 머리핀을 사다 주셔서 제 딴에는 인증샷 찍어서 카톡 보내드리면서 감사 인사 드렸는데 전화로 안 하고 카톡 보냈다고 예의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 자주 안 한다고 섭섭해 하시고요. 통화하는데 전 여친 얘기를 하면서 아들한테 이런 게 섭섭했더라고 하십니다. 그냥 듣고만 있긴 했는데 결국 나한테 이걸 바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남친한테 얘기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들이랑 미리 정붙이고 싶다고 제 인스타를 매일 보십니다. 어머니 의도는 우리 강아지를 더 예뻐해주고 싶어서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내 인스타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올리는 사진, 글, 댓글들이 다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 2회 이상 사소한 연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대화 중에 어머니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제 의도는 흔하진 않다 라는 뜻의 말을 했고 남친은 우리 엄마 별나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건 나도 아는데 네가 우리 엄마 욕하는 건 기분 나쁘다 라면서 다툼이 전개되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남친 머릿속에는 첫 번째, 엄마를 좋아하지 않지만 욕해도 내가 하지 남이 욕하는 건 기분 나쁘다. 참고로 어머니랑 남친이랑 사이가 좋은 모자는 아닙니다. 두 번째, 엄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지 짜증나고 자존심 상한다. 세 번째, 마음, 정, 사랑을 줘도 상대방인 저는 받을 생각이 없는데 괜히 마음 줘서 그딴 취급 받는다. 우리 엄마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친은 저희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 엄마가 뭐라 하는지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이미 몇 달 전에 제가 안부 연락 잘 안 해서 섭섭하다고 하셨을 때 엄마한테 어머니가 섭섭하다더라. 근데 이게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 여친한테 연락으로 섭섭하다 하는 게 일반적인가 라고 물었더니 아니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라면서 언짢은 기색을 비췄어서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남친은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고 스피커폰을 켜서 물어보랬는데 제가 안 물어보니 제가 잘못한 줄 알아서 안 물어본다 라고 해석한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친한테 어머니의 연락이 일반적인 남친 어머니의 행동은 아니라는 팩트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일반적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팩트니까 인정하라며 제 단점 지적하는 사람이니까 팩트를 보여주면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쨌든 다양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보여주면 제 2차 대전이 터질 것 같지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40대 초반을 넘어갑니다. 그동안 왜 결혼을 못했을까 라며 되돌아보면 이를 우선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깊은 연애를 해본 적도 없어서 기회도 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를 잘 몰라요. 요즘 들어 앞으로 살면서 중요한 게 뭘까 고민해봤는데 제 아이가 꼭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조카들이 눈에 밟혀 일도 뒤로 하게 되는 걸 보면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며 산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서야 서둘러 결혼을 꿈꿔봅니다. 앞으로 2, 3년 뒤면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꼭 올해 안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명의 남자분들을 만나봤지만 결정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저보다 기운다는 느낌입니다. 욕하셔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이네요. 뭔가 콩깍지가 씌여 앞뒤 따지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남자분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남성분을 만났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분과 결혼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만 따지게 됩니다. 물론 결혼은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해본 적이 없기에 잘할 수 있을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도 남성분도 서로 확신을 주기 힘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인가,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시댁을 과연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워낙 프리하게 살았던 저인지라 더 따지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급하게 결혼해야 하나 하다가도 아기 생각하면 서둘러야 하기에 최대한 만나보자 합니다. 아기만 아니면 천천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제 일을 하며 기다리면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도 안 나타난 사랑이 앞으로 나타날까 싶고요. 중언부언이죠. 제가 요즘 계속 도돌이표를 찍습니다. 결국 이런 고민하면 다들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그냥 혼자 살아 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따지는 사람인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제 조건은 총 자산이 6억 정도 됩니다. 4억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2억은 예적금, 보험, 주식 등에 나눠져 있습니다. 월급은 실수령액 평균 500만 정도 되고 필요에 따라 더 노력하면 월 1000까지 가능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일만 하고 싶지 않아 삶과 일의 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외모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종종 부끄럽게도 미인이라는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으로 세운 이상형은 첫 번째, 제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 있는 분. 두 번째, 아이를 함께 잘 키워주실 분. 세 번째, 소통이 잘 되시는 분입니다. 나이 차이는 4살을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제가 일만 해서 요리, 청소 등 가정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벌이를 원할 경우 집안 살림은 가치입니다. 일하는 아주머니를 쓰자는 주의고요. 아이를 갖게 되면 일을 안 할 생각이고 육아와 집안일만 하고자 합니다.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 기준에서 어느 정도 선의 남성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따져서 결혼 못한다는 의견이 맞는지 다시 기준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의 선조건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이런 고민까지 하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성분을 만났을 때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이 이렇게까지 자극적으로 달릴 거라곤 예상치 못했으나 우리 사회가 가진 40대 미혼 여성에 대한 편견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첫 번째, 미인은 남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데 왜 결혼 못했는가? 설문까지 진행되기에 답드리자면 너 같은 남자가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40에 결혼을 취집으로 생각한다는 오판. 지금까지 약 20년을 일했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집에서 손 놓고 있는다면 정신적, 유체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요? 다만 아이를 가졌을 땐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에겐 부동산 2채에 매월 150만원 정도 월세가 들어오는 부수입이 있으니 굳이 출산과 육아를 위한 시기에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부수입은 제 평균 월급에 넣지 않은 금액이고 부동산 4억은 제가 구입 시점의 투자 금액이니 10년, 3년 된 이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기에 추가 정보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래 글에 제가 결혼하려는 이상형이 월 1000을 벌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는데 왜 다들 그러실까요? 앞으로 100세 시대, 인생 절반도 안 살았는데 지금 당장의 직장과 안정된 생활이 평생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 세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돈보다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지나간 학벌이나 스펙 따질 생각 없고요.
그저 마음 맞춰 오늘과 내일을 잘 살면 되는 거죠.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돌싱도 충분히 고려해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늦은 나이,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혼자 입양 등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제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마운 만큼 사랑하며 키울 자신이 있고요.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니기에 괜찮은 아빠의 사랑도 함께 줄 수 있기를, 그게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출산이 힘들다는 분들께 아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가정을 꾸려 도전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 기준, 그동안 남성분이 어떻게 살아왔냐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는 방법이기에 세워둔 것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제일 많이 답을 주신, 결국 제가 바라는 남성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혼자 기준 세워두고 사람 고르고 있다는 분들. 세상은 넓고 남녀 두 종류의 사람뿐인데 제가 원하는 제짝 한 명 없겠습니까?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 글을 올렸냐고 하실 예정인 분들께 제 마지막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좀처럼 확신이 들지 않고 계속 조건이 어울리나 앞으로 괜찮을까 고민하게 되어서 글을 올려봤는데요. 여기 글 읽어보면 그분들 참 좋으신 분들이더군요. 제가 나빴네요. 모쪼록 주신 조언 감사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댓글로 인해 정신이 번쩍 들긴 했습니다. 남자 거기서 거기니 대충 이제 그만 정하자 하려 할 뻔했는데 진짜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40대 미혼 여성분들. 저도 그렇지만 아직 인연을 못 만나서 앓는 징통이니 나의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 나타날 때까지 열심히 살아봐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자리 잡아서 지내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독립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혼자 나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꿈꿔왔습니다. 저의 집은 정말 화목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충분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사이가 정말 좋으십니다. 저와 제 형제도 마찬가지로 사이 좋고 화목합니다. 그리고 저는 효자입니다. 집을 나가고 싶어 하면서 무슨 효자 타령이냐 하실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큰 사고는 치지 않고 자랐고 속 썩이는 짓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사를 항상 존중하며 살고 있는 착한 자식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직 어리지만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고 애정 표현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함께 여행도 종종 하고 외출도 하고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가족에게 노력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변에서도 제가 효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효도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너무 지쳐요.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젠 그냥 그렇게 자라와서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닌가 싶어요. 딱히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엄청난 잘못을 한 것 같다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화목하게 살아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봉양해야 한다 같은 말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돈이 많이 든다며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돈보다는 저와 오래 살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진담을 담은 농담으로 저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독립이 하고 싶으면 결혼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결혼은 독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사는 가족을 옮기는 것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고생 없이 자란 철없는 사회 초년생의 배부른 투정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도 제가 너무 지칩니다. 답답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제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이든 부모님 몰래 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잘못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말이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데 제가 고생을 안 해봐서 나가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고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꿈이 많습니다.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못해요. 해외에도 나가고 싶고 공부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아직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이 너무 답답합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나가면 부모님을 버리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지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절 보살피고 책임져 어른으로 키운 것은 맞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저는 제가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치거나 힘들면 독립에 관련된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나가지 못했네요. 집에 있어도 너무 집에 가고 싶습니다. 2천만 원 정도만 모아서 그 돈으로 유학을 떠나버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땐 가고 싶어지는 집이 지금 우리 집일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도 모두 효자입니다. 저희 조부모님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지만 가끔 지친 듯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더 지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더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젠 홀로 서고 싶습니다. 그냥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은 몰랐는데 신기하네요. 댓글 다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효자라고 써놔서 남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여자입니다. 그냥 평소에 효자라는 말을 더 많이 써서 습관적으로 효자라고 썼더니 오해가 생긴 것 같네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몇십만 원씩 매달 어머니께 드리고 있고 일 특성상 집에서 밥 먹으면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라 나와 살아도 지금과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500만 원까지는 아직 벌지 못하지만 열심히 벌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돈이나 쳐 모아라 라고 하신 분은 좀 맥락에도 어긋나고 갑자기 혼자 화내시는 것 같아서 좀 황당하네요. 댓글을 보니 지금 엄마가 해주는 걸 편하게 생각하니 나중에 아내, 전 여자니까 실제로는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고생할 거다 결혼하지 말라 하신 것도 장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제 일을 해왔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위에 말한 대로 여자라서 군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안의 첫 자식에 게다가 딸이라서 그런지 제가 나가는 거에 대한 불안함도 조금 있으신 듯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또 다른 울타리가 있는 결혼을 하기 전까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부모님을 못 놓는 것이 맞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독립하겠다는 말을 부모님한테 들여오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준비해왔고 그때마다 그래라 하셨었는데 요즘엔 어머니가 갱년기도 오고 하셔서 부쩍 외로움이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그게 눈에 보여서 더 나가도 되나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눈치 빠르게 기분을 잘 살펴주는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남 탓을 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 때문에 못 나가겠다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걸려서 못 나가겠는 내가 바보 같고 답답하다 입니다. 제가 필력이 좋지 못해서 뭔가 자꾸 오해를 드리는 것 같은데 부모님 탓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생각만 잔뜩 하고 실천은 하고 있지를 못하는
우유부단한 제가 답답한 거예요. 부모 봉양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외부의 압박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내적 압박인 거예요.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보면서 따뜻하기도 하고 제가 바보 같은 게 맞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응원이 되었어요. 덕분에 결심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누구나 언젠가 독립을 하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몇 달 내에 독립했다는 후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